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연방차를 사는 것들이 보조금이 평소에 12월이면 다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IR 이런 거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테슬라의 어떤 모델에 얼마짜리 사면 얼마를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1월이나 2월에 사려는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베런스의 기사가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보면 이번에는 지금 10월이 끝났어야 되는 게 안 나오면서 3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음, 되면 실제로 매출 자체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뭐 당장 5천 달러 받을지 만 달러일지 받을 거를 못 받고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런 데다가 일단 가격은 전체적으로 조금 일론 머스크도 시장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대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조금 음, 기다렸다 사보자 이러다 보니까 좀 그쵸.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정드립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전 총재였고요.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캐나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시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현입니다. 아, 거기 눈 더 내렸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눈 엄청 온다고 맞아요. 제가 뉴스 누나요. 들었는데 네. 여기는 밴쿠버는 어제 오후부터 밴쿠버 지역은 24cm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와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는 풍경으로는 굉장히 약간 눈에 날아가 계신 것 같아서 보는 네, 저희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네, 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뭐 여러 네. 가지 이슈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크게 좀 출렁거리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의 뭔가 좀 스탠스의 변화를 보였고, 그걸 이제 음, 해석하는 분들은 일본의 결국 금리의 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런데요. 음, 그러다 보니 물론 주시장도 주시장이지만 오늘은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엔화가 쉽게 해서 급등하는 모습, 어저께 음, 우리나라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뉴욕 현재 시간에도 계속 엔화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음, 당연히 엔화를 포함한 6개 이제 금리를 통화 가치 갖고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미국 음, 달러 지수는 뭐 엔화만큼은 아니지만 엔화의 상대적 비교보다는 그렇지만 미국 달러가 좀 약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음, 일본에도 금리 올라간다 보니까 어찌됐건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오늘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했는데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겠죠. 4일 연속 그냥 힘없이 계속 흘러내린 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뭐 그냥 움직이는 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의 S&P 500이 각각 0.2% 정도 올랐다는 거. 그 정도가 오늘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음, 테슬라의 하락이 지속됐고 오늘 시간에서 나이키가 급등했다. 이 정도가 음.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일본 BOJ의 정책 결정 후에 환율의 움직임들이 좀 급변하는 모습이었어요. 달러 네. 인덱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음, 그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면요. 달러가 이제 네. 급하게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죠.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음, 달러와 일본의 엔화가 네. 되겠는데요. 이제 그림은 이제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가 우리가 일본 엔화의 강세라고 볼 때는 엔화가 이제 그림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요. 음, 136엔에서 1달러당 136엔에서 131엔으로 엔화 가치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5엔 가치가 수치를 보면 내려갔지만 그만큼의 엔화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가 언제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올리다 이거 전 세계에서 초저금리가 조금씩 끝나는 거 아니냐? 일본마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지금 한때 3.7%까지 근접하는 그런 급한 반등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금리 자체가 3%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음, 달러 인덱스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네.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음,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여행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제 요즘 이제 일본 다시 여행을 많이들 가시기 시작했잖아요. 분위기 네. 자체가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
워낙 엔화를 좀 사두신 분은 또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막 여행하신 분의 입장에서 약간 속상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일본의 엔화, 한국 원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했던 건데요.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급하게 보인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간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올해 보면 2020년 초반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엔화가 상대적으로 비쌌다가 최근에 2020년 초부터는 원화가 내려가면서 원화 가치가 세졌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로 인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서 여행을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속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여행도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 양쪽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부디 좀 급변하는 모습들은 좀 없이 적응하는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디즈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디즈니가 이제 아시다시피 밥 아이거 회장이 온다면 많은 이제 반등의 어떤 노림수가 있었죠. 딱 11월 중순에 이제 이후에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 이하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보면 1.5%가 올라갔지만 금년 들어서 보면 무려 44.6%가 떨어진 그림입니다. 1974년에 우리 여돈 앵커도 태어날 생각조차 안 하셨잖아요. 네, 존재 자체가 그때는 없었죠. 솔직히 저는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보면 정말 오일 쇼크가 나오고 중동전쟁 나서 난리가 났을 때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중동의 붐, 중동 건설 붐, 그럴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은 혹시 중동에서 일하셨던 분을 많을 텐데요. 그 직전에 진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진짜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때 한 해에 55%가 떨어졌었습니다. 디즈니가. 그 이후에 올 한해 최악의 한 해를 보이고 있게 되겠고요. 바바이거 회장이 CEO가 새로 다시 복귀하면서 회복했던 주가를 다시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 디즈니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사실 바바이거 회장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소위 IP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소위 그런 다양한 사업권을 다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화 비즈니스 이런 거 다 인수하면서 정말 그걸 갖고 해서 또 활용한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갖고 있는 것 중에요. 디즈니 사업 중에 ESPN이요, 스포츠요, 그리고 ABC는 기존 방송국인데요. 이쪽 캐시플로우는 좋을 수 있지만 이쪽은 다른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소위 IP가 없다는 겁니다. IP가 뭐 뚜렷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ESPN은 일시적으로 뭐 스포츠나 그런 판권이 있겠지만 그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띄워버리고 디즈니를 홀로 수익성이 좋은 것만 갖고 가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가가 한 50% 지금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까지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여하튼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웰스파고의 흐름이었다. 웰스파고의 지적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슬라 이야기를 네. 볼 텐데 사실 좋은 네.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실제로 보면 설명을 시작할 때 여동께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 섹터가 오늘 다 반등했습니다. 섹터를 보면 네. 크진 않지만 조금씩 반등했는데 유일하게 오늘 떨어진 섹터가 임의 소비재거든요. 임의 소비재가 떨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오늘 또 7, 8%가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 많이 했던 IRA요. 이런 법안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건데 이게 저도 몰랐지만 평소에 12월이면 연방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차종에 얼마, 우리나라도 시별로도 하고 나라에서도 하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연방차를 사는 것들이 보조금이 평소에 12월이면 다 정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IR 이런 거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어떤 모델에 얼마짜리 사면 얼마를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사가려는 사람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지금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베런스의 기사가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번에는 지금 10월이 끝났어야 되는 게 안 나오면서 3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출 자체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뭐 당장 5천 달러 받을지 10,000달러일지 받을 거를 못 받고 확정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일단 가격은 전체적으로 조금 일론 머스크도 시장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대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조금 기다렸다 사보자 이러다 보니까 그쵸. 좀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 8% 떨어지면서 어제까지 제가 기억했을 때 닷새 연속이었는 오늘 6일 연속, 7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됐고, 요 밸런스 기사가 그 기사가 되겠고요. 요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번역 기사나 이런 게 이미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버코아 같은 데에서는요. IS의 에버코아 IS는 이미 중립의견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중립의견을 재확인했고요. 목표 주가는 300에서 200달러로 100달러로 꼭 잘라버렸습니다. 더더욱 이제 큰 것은 테슬라가 한때 그 8월이었나요? 6월인가에도 그때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시가총액이 1위로 가겠다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과감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 7위로 내려가면서 존슨앤존슨에 비해서도 오늘 주가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5천억 달러가 깨졌는데요. 오늘 보니까 4,400억 달러가 지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추락이 어디까지 갈지. 물론 지금 그 트위터의 CEO를 진짜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찾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뢰성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서 그쵸. 보면. 제가 이번에 캐나다 현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그 뉴스를 봤는데 이제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뭐라고 떠들건 간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빨리 신뢰성을 회복하고 그 애는 역시 트위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넷플릭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기억하시겠지만 10월, 9월부터 얘기가 나와갖고 8월부터 얘기가 나와갖고 11월 초에 드디어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 5,900원인가 뭐 그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5,000원대? 그 시작해요. 네, 그래서 12개 국가에서 이거 사업을 시작했고요. 회사 측에서 상당한 기대감 그리고 월가에서도 기대감을 많았고 그때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요. 그리고 불과 2주 전에요. 뉴욕타임즈에서 진행하는 딜북이라는 곳에서의 그 섹션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리드에이스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이 방송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기가 왜 그동안 이걸 빨리 안 했는지를 후회할 정도다 얘기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이때요. 근데 막상 뚜껑을 볼고 물론 아직 얼마 안 됐죠. 11월 실적 갖고 얘기하는 것이 마케팅 업체가 나왔는데요. 안텐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기준을 갖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에 보면은요. 신규 가입자 중에 9% 정도가 광고 기반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요. 광고 기반 전체 가입자 중에서는요. 57% 정도가 신규 혹은 재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체 이런 그 기존 가입자 그 중에서 광고에 가입한 사람 중에 43%는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래로.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한 거 헷갈리죠. 아닌가요? 헷갈리죠. 네, 헷갈리죠. 어떻게 될까요? 물론 광고 기반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그 내부적으로는 어느 게 돈을 벌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라도 더 고객이 늘어야 되는데 물론 고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분석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네. 실망스럽다는 거가 톤입니다. 실망스럽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자세하게 숫자로 적힐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고 기반으로 해서 광고 수익이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더 유의미하게 잡히게 된다면 앞으로 넷플릭스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맞습니다.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네. 맞습니다. 이런 한 3주 차에 네. 지난 3분기 실적 보면 제일 먼저 빅테크 중에 실적을 그쵸. 발표했고요. 이번에 나오는 것은 그 내부적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세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기업에 100명이 들어왔으면 그중에 몇 명은 신규고 몇 명은 이제 아래로 내려왔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 톤 자체는 좋진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네. 이번에 애플은 결국은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중국발 생산의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4분기 현재 진행되는 4분기에 아이폰의 출하량의 문제인데요. 결국 다시
결국은 7천만 대로 또 JP모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7천만 대가 지금 당초 블룸버그 얘기했던 게 7천만 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 여전히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는 좀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루시드 전기차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 하나 볼까요? 네, 루시드는 오늘 정규장을 시작하면서는 많이 반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워낙 길게 일봉이라서 그렇지만 오늘 나름 음봉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게 그럼 과연 호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랑 약간 미국은 개념이 다르지만 네. 신주 발행 15억 달러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주 발행을 했다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굳이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여전히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반등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 오면서 마감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의외의 주식은 제너럴 밀스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도 제너럴 밀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거예요. 제너럴 밀스도 강했고 캠프벨 숲도 얘기했고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매도 의견이 꽤 있다라고 제가 표를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딱 그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식 제너럴 밀스인데요. 오늘 보시면 그 표를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면 실적은 다 괜찮게 나왔어요. 다 초록색이 압도적이 맞죠. 네. 모두 빛하고 빛대했고 심지어는요 이 회사가 가이던스까지 좋게 내겠어요. 가이던스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 떨어진 거가 의외입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월가에서는 동물 사료 보지 뭐 재미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뭐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다 좋게 나왔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주가가 많이 좋았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지만 상승 여력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이 어저께 그래서 표를 보시면 한 20종목 중에서 필수 소비자가 은근히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 보면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마침 넷플릭스랑 이번에 광고 기반 서비스 하는 거에 협력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데스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회사냐면 사람들이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의 대표적인 게 트레이드 데스크거든요. 근데 워낙 상장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고 주가도 괜찮았는데 올해도 좀 반등하다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보다는 재미없지만 여튼 나름 성장 광고 쪽에서는 성장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처음으로 오늘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60달러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나름은 주가는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돼서 오늘 5% 정도 올라갔고요. 네. 그저께인가요? 오기석 법인장이 이제 캐시우드랑 찍은 사진 보여드린 걸 저도 그쵸. 이제 다시 봤는데요. 캐시우드, 돈나무의 캐시우드가 오늘 0.1% 떨어져서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오늘 보면 2017년 이후 최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 80%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이 요즘에 좋을 수 있죠.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소위 그 3번, 4번에 집중돼 있는 소위 성장주의 어려움을 연말까지도 좀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3번, 4번이냐 이 보유 주식의 65% 정도가 해서 70%가 적자 회사인데 여기는 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추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종목 하나 더 ETF 말고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제가 네. 시간의 거래 주가 보니까 10%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나이키는 실제로 혹시 어저께 아마 어제 밤에 그 글로벌 라이프스에 그런 얘기가 났을 것 같은데 나이키는 어제도 보면 월가 시각이 디서포인트가 클 거라는 얘기가 다수였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했어야 네, 돼요. 맞아요. 나이키는 실망스러운 실적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오늘도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규장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각 한국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6시 한 15분 정도에 나왔거든요.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때까지는 마이너스 한 2, 3%였어요. 여기 보시면 시작하면서 떨어졌던 게 마이너스 2, 3%인데 네. 처음에 3%, 5%, 6%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때까지는 불과 15분 전에 업데이트했는데 네. 8%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11.7%가 지금 찍히네요. 지금요. 맞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각 그 서부 시간은 오후 2시에 지금
IR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항목은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가 못 드리겠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저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름 깜짝 실적이 나온 겁니다. 64센트의 이익과 그게 나올 정도 알았는데 더 좋게 나고 매출은 수치가 틀렸는데 매출도 더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매출은 125억이 예상됐는데 133억이 나고요. 주당 이익이 65센트인데 85센트.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다 잡혀 있죠. 그리고 디지털 그로스,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25%나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름 긍정적으로 비쳤습니다. 다만 중국의 매출은 예상보다 부족했죠. 중국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정도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다 고성장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이거 그 자료 확인했을 때까지는 가이던스가 아직 안 나왔었고 가이던스는 어닝 콜 시간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나오고 있거나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나이키의 선방에 갖고 왔고 이러다 보니 이제 혹시 기억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뭐를 발표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식을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반도체면 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가 내일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관심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배당금 관련해서 나이키 몰랐는데 21년 연속 배당금 맞아요. 지급 네, 증가를 네, 나타내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나이키 나이키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보고 있는데 이게 예.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나이키를 좀 좋게 보는 영향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약간 비용이 그 전에 네네. 비해서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가지고 과연 네. 좀 보수적으로 잡을지 좀 긍정적으로 잡을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 속에 그러니까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너무 미미했잖아요. 그렇다면 투자는 뭐 여전히 우리가 배당 쪽에 관련해서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 올 한 해 선방했던 것은 가치주나 아니면 배당주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또 굳이 얘기하면 여러 가지 퀄리티 주식이다, 캐시카우다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들이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물어보면 성장주랑 거리감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장 중요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 자체보다는요.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 거. 앞서 나이키가 이제 21년째 배당 올렸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0%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키도 이제 4년만 있으면 배당 귀족제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이키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배당 올린 거 한 두 개만 먼저 네. 말씀드리면 일라이 랠리 이제 기회 모시 마켓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 랠리가 이렇게 주가도 올라갔는데요. 서비스죠. 15%를 또 올려준다. 15%. 지난주에 발표했고요. 네. 암젠도 10%나 또 배당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꾸준히 올려가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쭉 확인해봤고요. 캐나다 현지에서 계시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